이 끈적이는 물체는 도대체 뭐죠? 겨울철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캐나다에서 활동하던 사진작가가 있었습니다. 평소 혹한에 익숙했던 그녀는 지인의 휴대폰 속 사진 한 장을 보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영하 10도의 한국 날씨쯤이야 거뜬히 견딜 수 있다고 자신했던 그녀.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그녀 앞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숙소 주인이 건넨 의문의 물건을 보고 그만 경악하고 말았는데요. 과연 그 물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한국행은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특별한 한국 겨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소피입니다. 저에게 사진은 단순한 취미나 직업이 아닌 삶 그 자체예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 주신 필름 카메라로 처음 셔터를 눌렀을 때부터 세상을 프레임에 담는 일은 제 숨쉬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 걸 좋아하는데 아마도 제가 자라온 토론토가 자연과 현대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였기 때문일 거예요. 지난해 겨울 토론토의 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큐레이터로 일하는 친구 메건이 갑자기 한국 문화에 빠져들더군요. 평소 예술 영화만 고집하던 메건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밤을 새우고 주말이면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녔어요. 어느 날은 함께 간 한식당에서 매운 떡볶이를 먹으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맛있다를 연발하는 메건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메건이 보여준 서울의 사진들 속에는 제가 알던 어느 도시와도 다른 풍경이 담겨 있었어요. 현대적인 마천루 사이로 고즈넉한 고궁이 자리 잡은 모습은 사진작가로서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고 12시간의 비행 끝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첨단 빌딩 숲 사이로 고궁의 처마가 고개를 내밀고 화려한 네온사인 너머로 단청의 색채가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시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듯한 이 독특한 풍경은 제 카메라가 꼭 담아내야 할 순간이었죠. 하지만 거리를 걸으며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하나같이 입고 있는 길다란 패딩 점퍼였어요. 검정색이나 베이지색의 무릎까지 오는 두꺼운 패딩을 마치 유니폼처럼 똑같이 입고 다니는 모습이 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영하 20도가 넘는 한겨울에도 이렇게까지 획일화된 옷차림을 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날씨 앱을 확인해보니 영하 5도. 토론토였다면 봄 날씨나 다름없는 온도였습니다. 이 정도 추위에 저렇게 부피감 있는 패딩을 입고 다닌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술가로서 어떤 날씨에도 스타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제 신념이었거든요. 서울의 겨울 풍경을 담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롱패딩 군단은 계속해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번화가에서도 심지어 고궁 앞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 위에도 어김없이 긴 패딩이 있었죠. 한국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려 해도 프레임 안에 자꾸만 똑같은 패딩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와 아쉬웠습니다. 해가 저물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제 선택을 믿었어요. 멋스러운 캐시미어 코트와 가죽 부츠면 충분했죠. 토론토의 혹한도 거뜬히 견뎌냈는데 고작 영하 5도쯤이야. 하지만 이런 자신감이 곧 실현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서울역 근처 호텔로 돌아가는 길, 매서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상하게도 토론토의 추위와는 전혀 달랐어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한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전 여전히 제 신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른 아침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장거리 이동을 할 때 대부분 자가용이나 비행기를 이용하는데 많은 여행 후기에서 고속버스를 추천해줬거든요. 터미널에 들어서자 마치 작은 공항에 온 것 같았어요. 수십 개의 매표 창구가 있었고 전광판에는 전국 각지로 향하는 버스 시간표와 잔여, 좌석 수량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설악산행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앞뒤 좌석 간격이 넓어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있었고 좌석은 비행기 비즈니스석처럼 푹신했습니다. 각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는 물론이고 개인 조명과 옷걸이까지 있더군요. 게다가 버스 내부는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전경도 훌륭했습니다. 출발한 지 2시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캐나다의 고속도로 작은 주유소처럼 간단히 휴식을 취하는 공간일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제 눈앞에는 마치 작은 테마파크 같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규모도 규모지만 시설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우선 화장실부터가 달랐어요.
수십 개의 화장실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입구에는 디지털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내부도 놀라울 정도로 청결했죠. 이런 시스템은 토론토의 어느 시설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휴게소 내부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푸드코트에는 다양한 식당들이 입점해 있었고 건물 바깥쪽으로는 길거리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특히 밖에 있는 간식 코너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회오리 모양으로 깎아서 튀긴 감자와 꼬치에 꽂힌 어묵, 떡볶이, 핫도그, 오징어 버터구이, 호두과자. 그리고 소시지와 떡을 번갈아 꽂은 소떡소떡까지.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죠. 추운 날씨 탓인지 많은 사람들이 어묵가게 앞에 모여 있었어요. 따뜻한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추위를 달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어묵이 먹고 싶어졌죠. 주변을 둘러보니 소시지와 떡을 번갈아 꽂은 소떡소떡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려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커다란 터치스크린이 설치된 키오스크가 줄지어 있었는데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가게의 음식을 한 번에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더군요. 심지어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내 모든 간식거리를 한 번에 주문하고 결제까지 가능했습니다. 이런 편리한 시스템은 처음 경험해보는 거였어요. 주문한 음식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소떡소떡의 매콤달콤한 소스가 입안 가득 퍼지자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바삭한 소시지와 쫄깃한 떡의 식감도 환상적이었습니다. 따뜻한 어묵 국물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욱 맛있게 느껴졌고요. 음식을 먹으며 둘러보니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같이 롱패딩 차림이었습니다. 심지어 휴게소 내 쇼핑몰에도 롱패딩이 주요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었죠.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패딩을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캐나다 사람이잖아.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버스에 오르자 창밖으로 눈 쌓인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키 산맥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날카로운 바위 능선들이 하얀 눈을 이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았습니다. 이런 풍경이라면 멋진 작품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마침내 설악산에 도착해 예약해둔 한옥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한옥의 모습에 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기와 지붕의 우아한 곡선과 나무로 만든 기둥과 창의 조화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전통 가옥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렜죠. 숙소 주변으로는 눈 쌓인 소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멀리 설악산의 웅장한 설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진작가로서 이보다 더 완벽한 장소를 찾기는 힘들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앞에는 예상치 못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겨울이 가진 특별한 매서움을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였죠. 한옥 민박에 짐을 풀자마자 서둘러 촬영을 나섰습니다. 첫 목적지는 설악산 입구와 가까운 속초 해수욕장이었어요. 토론토의 온타리오 호수와는 또 다른 겨울바다의 매력을 담고 싶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리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캐나다의 추위보다는 견딜만하다고 생각했죠. 카메라를 꺼내 들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겨울바다 특유의 차분한 푸른색과 드넓은 백사장이 어우러진 풍경이 프레임을 가득 채웠어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해변에서 셔터를 누르는 순간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10명 정도 되는 젊은이들이 해변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모두가 똑같이 길다란 패딩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엔 추위를 느낄 새도 없어 보였습니다. 서로 장난치고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명이 SNS에 올릴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고 순식간에 모두가 롱패딩을 벗어던진 거예요. 그 안에는 뜻밖에도 반팔 티셔츠와 미니스커트 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잠시 후 사진 촬영이 끝나자마자 다들 후다닥 롱패딩을 다시 걸쳤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롱패딩은 단순한 겨울옷이 아닌 스타일과 보온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실용적인 아이템이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영하의 날씨에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추위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캐시미어 코트를 여미고 다시 촬영에 집중했지만 점점 더 추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발끝은 이미 감각이 무뎌진 상태였어요. 캐나다에서는 이 정도 추위에 이렇게까지 춥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특히 바닷가에서 부는 칼바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마치 얼음 조각이 몸을 베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분명 토론토의 추위와는 달랐습니다. 건조하고 매서운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한기였죠.
처음 경험해보는 종류의 추위에 점점 버티기 힘들어졌어요. 결국 계획했던 촬영 시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확인해보니 떨리는 손 때문에 흔들린 컷이 많았어요. 예술가로서의 자존심도 상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촬영 여정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여전히 거리에는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들은 하나같이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이제야 알겠어요. 한국의 겨울은 단순히 기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버스에서 내려 숙소로 향하는 길, 문득 휴게소에서 보았던 롱패딩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렇게 무거운 옷을 입고서 어떻게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저는 추위에 떨며 한옥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발바닥에서 이상한 따뜻함이 전해져 왔어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에 손으로 바닥을 짚어보았는데 놀랍게도 방바닥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대로 바닥에 벌러덩 누워버렸어요. 온몸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에 꽁꽁 얼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추위로 인한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편안한 따뜻함은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고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에 들어오셨어요. 많이 추웠죠? 얼굴이 다 얼었네요. 아주머니, 이 바닥의 따뜻함은 뭔가요? 처음 느껴보는 건데.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요. 바닥 전체를 데워서 방 안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한국의 지혜라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이고, 그 얇은 코트만 입고 다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이런 날씨엔 패딩이라도 하나 있어야 할 텐데. 아주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추위는 분명 캐나다와는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곳은 도시에서 꽤 떨어진 곳이라 쇼핑하러 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걱정 말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금방 와요. 제가 도와줄게요. 아주머니께서 스마트폰을 꺼내시더니 쇼핑 앱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롱패딩이 진열되어 있었고 각각의 상품마다 실제 착용 후기와 상세한 설명이 있었어요. 토론토에서도 온라인 쇼핑을 자주 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주문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이면 도착할 거예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외진 곳까지 하루 만에 배송이 된다고요? 아주머니는 제 의아한 표정을 보시고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한국은 빨라요. 특히 배송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패딩을 주문했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었고 결제 과정도 간단했어요. 캐나다에서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 배송인데 정말 내일이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오늘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설경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지만 떨리는 손으로 찍은 탓에 선명하지 못한 사진들이 많았어요. 내일은 꼭 좋은 작품을 건지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식사를 막 시작하려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송원이었어요. 어제 저녁에 주문한 패딩이 정말로 도착한 겁니다. 이렇게 빨리 온다고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캐나다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이런 시골 마을까지 새벽 배송이 되다니.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이렇게나 발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니 제가 고른 패딩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입어보니 핏도 좋았고 무엇보다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살펴보니 생각보다 스타일리시해 보였어요. 이제 제대로 촬영할 수 있겠어요.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의 추위 속으로 다시 한번 나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이상 추위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한국의 겨울과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된 거죠. 창밖의 하얀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걸요. 이제 저도 한국의 겨울을 제대로 즐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로 산 롱패딩을 입고 다시 촬영을 나서려는 순간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같이 가져가세요. 아주머니의 손에는 여러 개의 핫팩이 들려 있었어요. 사실 캐나다에서도 손난로용 핫팩은 자주 사용했기에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좀 달라요. 이건 어깨에 붙이는 거고 이건 발바닥에 붙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추위를 이겨내요. 아주머니의 말씀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붙이는 핫팩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거였어요. 어깨용 핫팩을 꺼내보니 얇은 시트 형태였고 한쪽 면에는 접착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발바닥용은 더 놀라웠어요. 신발 깔창 모양으로 생겨서 신발 안에 쏙 들어가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붙이면 돼요. 어깨랑 등은 특히 따뜻하게 해야 해요. 아주머니는 직접 롱패딩 안에 핫팩을 붙이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신기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다니. 발바닥용 핫팩도 부츠 안에 넣어보니 벌써부터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왔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번에는 보온병과 함께 작은 봉지를 건네주셨습니다. 보온병 안에는 생강과 대추를 넣고 달인 차가 들어있었고 봉지 안에는 약과가 담겨 있었어요. 이건 생강 대추차예요. 한국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이걸 마시면서 건강을 지켜요. 몸도 따뜻해지고 감기도 예방되거든요. 이 과자는 약과라고 우리나라 전통 과자예요. 꿀이랑 참기름으로 만든 거라 추운 날 먹으면 기운이 나요. 아주머니의 정성 어린 준비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이곳에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추위 걱정 없이 사진 찍을 수 있겠어요. 설악산 겨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꼭 멋진 사진 건지세요. 아주머니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처럼 저를 챙겨주시는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을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롱패딩을 입고 핫팩을 붙이고 보온병을 챙겨들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설악산으로 향했어요. 이번 촬영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장비들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롱패딩과 핫팩 따뜻한 차까지. 한국의 겨울을 이기는 방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단순히 추위를 이기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악산 곳곳을 다니며 촬영을 시작했어요. 어깨와 발에 붙인 핫팩 덕분에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고 롱패딩은 칼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추위와 싸우는 대신 눈앞의 풍경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죠. 렌즈를 통해 보이는 설악산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어요. 하얀 눈으로 뒤덮인 바위 봉우리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소나무 가지마다 눈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과 새하얀 설경이 대비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중간중간 아주머니가 챙겨주신 생강 대추차를 마시며 잠시 쉬어갔습니다. 따뜻한 차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기분이 참 좋았어요. 약과 하나를 베어 물면 어느새 추위는 잊혀지고 다시 새로운 앵글을 찾아 나설 힘이 생겼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패션 감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은 롱패딩, 붙이는 핫팩, 몸을 데워주는 전통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 한국인들의 경험과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카메라에 담긴 사진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토론토에서 찍었던 겨울 사진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풍경만 담긴 게 아니라 그 속에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지혜까지도 함께 담긴 것 같았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진정한 여행이란 무엇일까? 예쁜 사진을 찍는 것?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 아니요,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롱패딩 문화가 이제는 한국의 겨울을 즐기는 현명한 방법으로 보였어요. 숙소에 도착하자 아주머니께서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더니 연신 감탄하시더군요. 특히 설악산 대청봉의 일출 사진을 보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사진 작가님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잘 담아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멋진 겨울 풍경을 담으러 왔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거든요. 바로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였죠. 이제 저는 이번 여름에도 한국을 다시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명 캐나다보다 더 더운 날씨일 테지만 한국인들은 그것도 현명하게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따뜻한 마음도 만날 수 있겠죠. 카메라에 담긴 마지막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 덮인 설악산 아래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여행자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 감동, 공감, 사랑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동과 사랑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채널. 감사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